여러분은 시즌 도중 타격 코치가 타격 폼을 바꾸려 한다면 이에 응하시겠습니까? 타격 폼을 바꾸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지만 시즌 도중에 폼을 바꾸는 시도는 양면의 칼날과 같습니다. 성공하면 메이저리그에 남겠지만 실패하면 그라운드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즌 도중 타격 폼을 바꾸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인공 배지환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지환 선수는 과장된 하이 레그킥을 사용했습니다. 오른쪽 발이 왼쪽 무릎에 닿을 정도로 과감했죠. 그런데 피츠버그에서는 과장된 레그킥을 수정하길 바랬습니다. 피츠버그 타격 코치에 따르면 이 하이 레그킥은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만들지만 웅크린 몸을 펴야 하고 또 몸을 전진해야 하고 또 회전해야 하고 또 배럴을 맞추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하이 레그킥이 결국 나쁜 콘택트를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앤디 헤인즈 타격 코치가 배지환 선수에게 몇 가지 타격 폼을 수정합니다. 하이 레그킥을 피하고 타격 작업을 단순화하는 것이죠. 대부분 타격 코치는 머리가 흔들리거나 돌아가거나 이동하는 것을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죠. 타격 코치는 레그킥으로 몸을 웅크렸다가 펼 때 이때 눈과 몸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수정하길 바란 것이죠. 타격 코치는 하이 레그킥 대신 앞다리를 이렇게 쓸다시피 하면 눈과 몸이 적게 흔들린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타격 과정에서 고정된 시선과 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적게 움직일 뿐이죠. 또 하나의 주문은 굽힌 상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극단적 레그킥을 하면 몸이 웅크려지죠. 타격 코치는 상체를 구부정하게 구부리는 것보다 똑바로 서서 타격하는 것을 주문한 것이죠. 몸 회전이 수월할수록 상체를 세우고 몸통으로 턴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시즌 도중에 타격 폼을 수정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배지환 선수는 타격 코치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레그킥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대신 배지환은 타격 폼 수정을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킥 동작을 상대 투수에 따라 달리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배지환 선수는 킥 동작을 4가지 정도 호적에 사용합니다. 우선 하이 레그킥. 배지환은 하이 레그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이 레그킥은 상대 투수의 구질 파악이 완벽하게 됐을 때 구사하는 거죠. 힘을 극도로 모아서 쳐야 할 때 이때 사용합니다. 둘째, 미들 레그킥. 말 그대로 중간 정도의 높이만 다리를 드는 것이죠. 하이 레그킥보다 단순하고 정제된 동작입니다. 상대 투수가 낯설거나 상대 투수의 구질 파악이 완벽히 되지 않았을 때 이때 미들 레그킥을 쓰는 것이죠. 셋째, 슬라이딩 스텝. 지면을 끌다시피 하면서 중심 이동을 했다가 지면에 가깝게 스트라이드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슬라이딩 스텝을 사용할 때는 파워를 손에 보더라도 정확성이 더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식이죠. 이 타격 스타일이 피츠버그 타격 코치가 선호하는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넷째, 짧은 스트라이드 스텝. 스트라이드를 짧게 지면을 살짝 찍는 스텝을 말합니다. 볼 카운트가 극도로 불리할 때 또는 왼손 투수가 나왔을 때 투수가 좌우 스트라이크 존을 까다롭게 구사할 때 사용합니다. 오타니 선수가 대표적으로 짧은 찍기 스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킥 동작을 혼용해서 경기 중에 사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루키급 선수가 그렇죠. 연습 때는 몰라도 메이저리그 경기 도중에 타격 폼을 바꾸고 그때그때마다 알맞는 킥을 꺼내 사용할 수 있는 건 분명 보통을 뛰어넘습니다. 시즌 중에 타격 폼에 손을 대는 건 엄청난 모험이죠. 만약 실패하면 선수가 100% 책임을 지고 감수하게 됩니다. 코치는 타격 폼 수정이 실패해도 선수의 자질을 의심하거나 외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이 있고 팀 타선이 극도로 부진에 빠지면 경질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피해는 선수가 입는 것이죠. 코치진은
선수 기용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전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벤치에 머무르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배지완은 시즌 중이지만 타격폼을 수정하는 결정권자의 조언을 들어주면서 타격 코치 최면을 살려주는 선택을 합니다. 타격폼 수정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말이죠. 하지만 자신의 하이 레그 킥을 버리지 않고 4가지 킥 동작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타격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영리함이 묻어나 보입니다. 타격폼 수정은 비단 배지완 선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폼을 수정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타격폼 수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것이 최선인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찰스 프로테우스 스타인 매추는 말합니다.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아무도 바보가 되지 않는다. 배지완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공을 그라운드 안에 넣고 베이스를 얻고 득점하는 것, 그것이 내일이다. 이 말을 통해 배지완의 목표는 출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루에 도움이 되는 타격을 위해 그는 기꺼이 타격폼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기습 번트를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출루에 굶주려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배지완은 홈 투 퍼스트, 홈에서 1루까지 도달 시간이 빠르죠. 상대팀이 배지완의 스프린트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평균 1루 도달 시간이 4.05초로 리그 최상권이어서 알고도 못 막는 것이죠. 배지완 선수의 기습 번트는 출루율을 높이는 무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동작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배지완은 배트를 들고 있다가 번트로 전환하는 동작이 매우 빠릅니다. 이 빠른 동작은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까지 배팅을 하는 척하다가 기습적으로 번트를 대는데 유리하죠. 또 좋은 점은 시선과 배트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볼을 보고 번트를 대는 것이죠. 이렇게 앉아있는 포수만큼 자세를 낮추면서 정확하게 번트를 대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볼이 낮게 와도 배트만 내리는 게 아니고 시선과 배트는 함께 낮게 따라가면서 유지합니다. 번트는 시선과 멀어지면 잘 될 수 없는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잘 안 되는 것이죠. 배지완은 볼이 배트에 닿는 순간 번트를 대고 있는 상체는 절대 오픈시키지 않습니다. 반면 하체는 볼이 배트에 닿는 순간 스타트하기 편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번트를 대는 상황이지만 오른쪽 힙과 무릎, 발은 1루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번트와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알고도 못 막는 것이죠. 요즘 메이저리그가 달라졌습니다. 메이저리그 인기가 예전 같지 않죠. 농구, 축구에도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모든 걸 바꿀 태세로 룰을 전격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뛰는 야구를 장려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죠. 이게 발이 빠른 배지완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것입니다. 베이스 크기도 15인치에서 18인치로 커졌죠. 0.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커진 베이스는 절대적으로 주자에게 유리한 겁니다. 슬라이딩이 편해지고 유리해진 거죠. 견제구 제한이 생겨서 예전처럼 견제구를 함부로 남발할 수 없습니다. 메이저리그가 홈런 아니면 삼진 야구에서 볼거리가 더 많은 뛰는 야구로 룰을 개정하면서 뛰는 야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배지완 선수에게 정말 유리한 판이 깔린 것입니다. 성공은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고 노력하는 자의 것이죠. 배지완은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성공 방법을 알고 있는 그는 탑 클래스 메이저리거로 기억에
남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옛날 야구 해설가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